엄마, 나 진짜 이제는 길이 안 보여요. 경제적으로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이 고개를 푹 숙이고 꺼낸 이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식 힘든 건 눈에 밟히는데 정작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합니다. 이 돈 내어주면 내 앞날이 무너질 게 뻔하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자니 가슴이 찢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할 것 같으면서도 막상 내 통장을 떠올리면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복잡한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고민이 되는 건 매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평생 자식 위에 모든 걸 쏟아부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 돈은 마지막 남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당당해야 자식 내외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우리 자식은 달라.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통장 잔고를 보여주고 집값도 알려주고 유산 계획까지 미리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재산을 다 보여준 부모일수록 자식과 관계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노년의 땅을 치며 후회하는 세 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말 못할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동시에 꿈틀거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식을 외면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은 오늘 이 선택이 내 노년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지는 않을지 두려운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식에게 원망 듣지 않고 끝까지 존경받는 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중간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가 노년의 땅을 치며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후회는 바로 내 재산의 실체를 자식에게 다 노출한 일입니다. 내 자식이고 며느리니까 괜찮겠지 싶어 보여준 그 재산의 숫자가 어떻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지 김정숙 씨의 사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마, 그 돈 그냥 은행에 두면 뭐해요? 요즘 금리도 낮은데 우리 사업에 보태면 나중에 내가 2배, 3배로 불려드릴게요. 반가워야 할 아들의 전화가 이제는 빚쟁이 독촉장처럼 느껴집니다. 전화를 붙잡은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동네 복지회관 요가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던 64세 김정숙 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아들이 대출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내 재산이 이 정도는 되니 걱정 말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태도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묻던 안부 전화가 이제는 그 돈 언제쯤 융통 가능해요? 라는 요구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준 솔직함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김정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때의 입방정을 후회했습니다. 자식에게 내 재산 상태를 다 보여주는 것은 신뢰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의 마음속에 의존이라는 독버섯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유독 나쁜 사람이라서 벌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는 2011년 수천 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재산과 인간관계의 상관관계를 심층 연구했습니다. 그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과도할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만족도는 오히려 25%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일찍 공개할수록 자식은 그 돈을 부모의 노후 자금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앞만 보고 치열하게 달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것이 될 텐데라는 안일한 마음이 생겨서 굳이 고생하며 스스로 일어설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보여준 재산 내역이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결국 내 가치를 재산의 숫자로 증명하려 할 때 부모로서의 당당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덧 자녀의 눈치를 살피는 약자가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존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지갑을 굳게 닫고 끝까지 침묵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의 마지막 결단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의 인생을 구원하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참 보기 좋네요. 저희는 요즘 아들 학원비 대느라 쇼핑은 꿈도 못 꾸는데 어머니라도 여유로우시니 정말 다행이에요. 말 한마디에 뼈가 있다는 게 이런 걸까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듣는 사람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67세 이예숙 씨는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아껴둔 가방을 테이블 아래로 슬그머니 숨겼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노후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기를 바라는 선의에서 내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알려주었던 그날 며느리는 웃으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칭찬 뒤에 찾아온 것은 혜숙 씨가 예상하지 못한 뭔가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을 들면서도 혜숙 씨는 마치 고생하는 자녀를 외면하는 비정한 사람처럼 느껴져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며 사과라도 깎던 며느리가 이제는 태도가 조금 다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저 요즘 회사 일에 애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어머니는 워낙 건강하시고 시간도 여유로우시니까 이번 제사장 보는 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는 이미 어머니는 여유 있으시니까 내가 좀 덜 해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생긴 겁니다. 며느리 앞에서 괜히 작아졌던 그 마음, 여러분이 유독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내 지갑 속을 보여주는 순간 며느리 마음속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저울질이 시작되니까요. 결국 여러분의 솔직함이 며느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로막고 고부관계를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계산하는 관계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편안함을 먼저 찾는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것은 며느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내 통장을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것, 그것이 며느리가 부담 없이 나를 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며느리가 보여주는 작은 진심도 그래야 지켜집니다. 두 번째 후회는 내 노후 재산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미리 넘겨준 일입니다. 집을 물려주겠다고 미리 약속하거나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쓸 권한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행동이 왜 위험한지 박창훈 씨와 최명자 씨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둑해진 거실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자꾸만 높여봅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72세 박창훈 씨는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큰 결심을 한 듯 아들 내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가고 나면 이 집이랑 통장 다 너희 줄 거니까. 그 말을 뱉을 때만 해도 박창훈 씨는 자신이 아주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아들 내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 같아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약속을 한 뒤로 아들의 연락은 오히려 부쩍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니까 다행이다라는 안심이 자녀의 긴장감을 단숨에 풀어버린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하던 전화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박창훈 씨는 자녀에게 든든한 아군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들을 멀어지게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마주해야 할 두 번째 후회에 담긴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중에 줄 거라는 약속이 지금의 효도를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녀 잘못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보상보다 눈앞의 편안함을 먼저 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는 쌍곡선 할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라이브슨 교수가 1997년에 발표한 이 이론은 사람은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이나 편안함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들에게 유산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으시니까 내가 지금 좀 못해드려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자녀의 머릿속에 싹트게 됩니다. 약속한 돈이 커질수록 아들의 진심은 점점 작아지고 아버지는 어느새 존경받는 부모가 아니라 유산관리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유산을 미끼로 자녀의 마음을 사려는 행동은 결국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순수한 애정이 아닌 거래로 만드는 일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다 내주는 순간 그때부터 타인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장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자녀를 속이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지금 이 순간의 아버지라는 존재 그 자체에 오롯이 집중하게 만드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심할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설 때입니다. 엄마, 이제 통장 비밀번호랑 공인인증서 저한테 넘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굴려드릴게요. 아들이 던진 이 한마디에 68세 최명자 씨는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상하게 고마운 마음보다 내 삶의 마지막 기둥을 송두리째 뺏기는 것 같은 서늘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결국 등 떠밀리듯 비밀번호를 알려준 그날 이후로 최명자 씨는 대형마트에서 10,000원짜리 반찬 하나를 살 때도 스마트폰에 찍힐 아들의 결제 알림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평생 일궈온 내 돈인데도 아들에게 이거 사도 되니? 라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 밤잠을 설치며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녀에게 내 지갑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의 정확한 숫자는 나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최명자 씨가 느낀 그 답답함은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기 결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수십 년간 연구해 발표한 자기 결정성 이론을 보면 아주 명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시니어는 자녀에게 그 권한을 완전히 넘겨준 분들보다 우울감 지수가 무려 1.8배나 더 낮게 나타납니다. 행복도 역시 40% 이상 높게 유지됩니다. 내 통장 잔고와 비밀번호를 자녀가 모르게 하는 건 단순히 돈을 감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날지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힘을 지키는 일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돈의 액수를 나만 알고 있을 때 자녀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한 권위가 생깁니다. 자녀가 내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는 건 미안해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끝까지 내 발로 서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내 자산의 숫자를 끝까지 비밀로 붙이는 건 나를 지키는 가장 영리한 방패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나만 알고 계세요. 자녀의 허락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루를 채우는 그 떳떳한 자유를 오늘부터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줘야 자식이 나를 이해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 후회는 부모로서의 신비감을 버리고 재산에 얽힌 아픈 과거까지 다 털어놓은 일입니다. 자식에게 이해받고 싶어 꺼낸 그 과거의 재산 실패담들이 어떻게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지 최정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 예전에도 그러셨잖아요. 이번에도 또 속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이 차가운 한마디에 69세 최정호 씨는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 자산관리 수업을 듣고 나오는 길 아들과 오랜만에 마주 앉아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아, 사실 내가 예전에 친구 보증 서주다 아파트 한 채 날려먹었단다. 그때만 아니었어도 너희들 더 잘 살게 해줬을 텐데. 최정호 씨는 미안한 마음에 꺼낸 진심 어린 고백이었고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아들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대단하세요 라며 내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던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옛날에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조심하셔야죠 라며 사사건건 최정호 씨의 결정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나를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꺼낸 솔직한 이야기가 자녀에게는 부모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약점으로 잡히게 된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금전적인 실패나 실수를 자녀에게 털어놓는 순간 부모로서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인간관계에는 정보 비대칭의 역전이라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컬로프가 제시한 정보 비대칭 이론을 인간관계에 대입해보면 자신의 취약한 정보와 과거의 과오를 모두 노출한 쪽은 상대방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 부모의 과거, 실패담을 상세히 알고 있는 자녀일수록 부모의 조언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보여주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내 존엄성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부모의 취약한 정보가 자녀에게 노출되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대상으로 다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자는 더 이상 남들에게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적당한 신비감을 유지할 때 자녀 앞에서도 끝까지 무게감 있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실패는 무덤까지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세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자녀 앞에서 영원히 당당하고 품격 있는 부모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아픈 상처를 자녀에게 보여주어 동정표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 동정은 금세 당신을 향한 불신과 간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는 과거의 후회보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지혜를 지키는 일에만 오롯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닌가? 그래, 엄마가 좀 좁은데 살면 어때? 내 아들 기 펴고 사는 게 최고지. 65세 권순옥 씨는 작년 이맘때 평생을 피땀 흘려 모아온 집을 팔아 아들의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데 보태주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대견한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낡고 좁은 월세방으로 이삿짐을 옮기면서도 번듯한 새 집에서 웃으며 살 아들 가족 생각에 굽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이삿짐 상자를 날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손에 쥔 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게 된 지금 아들네 집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옥 씨의 발걸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잘해주려 애쓰는 것 같지만 정작 순옥 씨의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서러운 눈치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내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삐걱거리는 낡은 가구뿐입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네 손주 선물을 사내하며 웃음꽃을 피울 때 순옥 씨는 조용히 구석에서 커피 한 잔 값에도 손을 떱니다. 많은 부모가 희생이 곧 사랑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자녀도 그 숭고한 진심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어야 자녀에게 끝까지 기댈 수 있는 큰 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진화 심리학의 거두 로버트 트리버스가 1972년에 정립한 부모 투자 이론에 기반한 현대 사회학 연구들은 이 현상을 뼈아픈 수치로 증명합니다. 부모의 생존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하며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자녀가 미안한 마음에 나를 더 지극정성으로 챙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능적인 압박감과 부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피하거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결국 내 통장을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모와 자녀라는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도 전략적인 배려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독립하지 못한 노년은 비참함의 시작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자녀는 나를 측은한 노인이 아니라 언제든 찾아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든든한 부모로 존경하게 됩니다. 내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은 자녀에게 기댈 언덕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숙제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내 주머니를 끝까지 굳게 닫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구를 위한 희생보다 여러분의 든든한 내일을 지키는 일에만 오롯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녀도 비로소 나를 진심으로 우러러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셨나요? 어머 아버님, 여기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대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편하게 고르세요. 환하게 웃으며 메뉴판을 건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70세 김철수 씨는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만 꽉 줍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하며 호탕하게 웃었겠지만 요새는 며느리가 비싼 음식을 먹자고 하면 속으로 저게 다 얼마야 싶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 지갑이 가벼워진 이후로는 며느리가 사겠다는 말에도 미안한 마음부터 듭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자꾸만 움츠러들게 됩니다. 밥값을 기분 좋게 내고 싶어도 내일 당장 나갈 생활비와 경조사비 걱정에 메뉴판 가격표만 뚫어지게 쳐다보게 되는 본인의 처지가 너무나 서글픕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어느새 입 밖으로는 난 입맛이 없다. 그냥 제일 싼 거 시켜라는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오고 맙니다. 즐거워야 할 가족 외식 자리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순간입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마음에도 가시가 돋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격이 갑자기 나빠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구조가 생존을 위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샌딜 물레이너선 교수는 2013년에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를 통해 결핍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성격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 상태에 빠지는 순간 우리 뇌의 지능 지수는 무려 13이나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새 잠 안 자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자녀의 농담도 나를 무시하나 싶어 화가 치밀게 됩니다. 결국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며느리나 자녀의 호의조차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 통장이 든든하게 차 있어야 자녀의 실수를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진짜 어른의 여유가 나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자녀도 나를 만나는 시간을 돈 들어가는 부담이 아닌 즐거운 휴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돈은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내 통장을 굳게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녀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녀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통장 잔고가 자식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좋은 윤활유입니다. 오늘부터는 자녀의 안부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주는 그 묵직한 안도감을 믿고 당당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주머니의 무게가 곧 당신의 인격이고 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숨기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며 한숨 쉬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통유리 너머로 북한산의 푸른 능선이 시원하게 펼쳐진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61세 박준호 씨는 마치 숨이 막히는 좁은 방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주말마다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파느라 구두 뒷굽이 다 닳아버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 씨의 마음은 수천 갈래로 찢어집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 통장을 당장이라도 꺼내 식탁 위에 올려주고 싶은 유혹이 매 순간 준호 씨의 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그 돈만 보태주면 아들의 저 깊은 한숨이 당장 환한 웃음으로 바뀔 텐데 싶은 마음에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몇 번이나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아메리카노만 연거푸 들이켜며 먼 산으로 시선을 돌릴 뿐입니다. 자녀를 믿지 못하거나 돈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통장 비밀번호를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 되게 만들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아주 무겁고도 차가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구멍을 다 막아주고 앞길의 돌멩이를 미리 다 치워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얻는 성취감이라는 근육을 키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리학의 거장 앨버트 반두라가 1977년에 발표한 자기 효능감 이론은 이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성취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부모의 경제적 방어막 안에서 자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와 위기 관리 능력이 통계적으로 30% 이상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내 통장을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진짜 사랑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 기대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거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묵묵히 지켜봐주는 부모의 인내이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통장 비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자녀를 외면하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내가 끝까지 책임짐으로써 자녀에게 경제적 심리적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당당함이야말로 당신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어떤 금전적 유산보다 값진 인생의 교과서가 됩니다. 오늘부터는 자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묵묵히 응원하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그 단호한 침묵이 자녀의 인생을 가장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처음 이 영상을 보며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끝까지 숨겨라며 망설이던 마음이 이제는 이게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는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 그 거룩한 희생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고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자녀들 옷 한 벌 더 입히는 게 낙이었던 그 세월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통장은 단순히 숫자가 적힌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그 돈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친구에게 커피 한 잔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당당함입니다. 자녀가 삶의 어려움을 스스로 넘으며 단단해질 수 있게 믿고 지켜봐주는 부모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제 아들이 집값을 묻거나 며느리가 은근히 형편을 살필 때 미안해하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나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
걱정 마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너머의 구체적인 숫자는 오직 당신만의 비밀로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를 부담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는 그 어떤 금전적 유산보다 값진 인생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시니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당신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